네, 안녕하세요.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실제 진행은 어떻게 할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설명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거는 안전성 평가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전 영상에서 다뤘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건설 사업자, 그러니까 시공사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는데 이 실시라는 것이 과연 어떤 항목과 절차들로 이루어져 있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전성 평가가 대체 뭐라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는 운영기준 제7조에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에 포함해야 할 사항들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사항, 두 번째는 교육시설 구조 및 인접대지 집안 안전성, 세 번째는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성, 네 번째는 통학로 안전성,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파트가 있고요. 첫 번째에서는 학교에 대한 조사, 그리고 안전성 평가를 너네가 언제 어떻게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그리고 공사는 몇 층이고 연면적은 어떻게 되고 공사비는 얼마고 위치는 어디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지하 매설물은 있어? 뭐 굴착은 해? 발파하고 굴착할 때 교육 시설물에 영향을 안 끼칠 수 있게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해체할 때 뭐 분진이나 소음, 그리고 건물이 무너져서 학생들이 다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은 있어? 이런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그러면 가설 울타리는 할 거야? 뭐 비계는 칠 거야? 어떻게 칠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리고 화재 나서 학교에 불이 옮겨 붙으면 어떻게? 그건 어떻게 관리할 거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이제 천재지변이 있거나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할 거니? 이런 사고 예방 시설에 대한 적정성을 작성하는 파트가 세 번째 파트고요. 네 번째 파트는 뭐 공사 차량이라든지 펌프카, 황타항박이 이런 것들 이동하다 보면 사실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통학로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통학로에 대해서 안전 관리 계획은 어떻게 되냐. 그리고 공사할 때 뭐 차량은 어떻게 다닐 거고 차량 통제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냐, 그걸 넣어라라고 이렇게 지금 총 4가지 분야가 작성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 분석, 왜냐면은 이 검토자들은 시공사가 제대로 작성했는지 보려면 교육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했냐 이런 거 많이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통학로 범위 잘 설정했어? 학생들 어떻게 안전하게 할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보시니까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목을 알아봤으니까 진행은 어떻게 할 건지,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자체 매뉴얼인데 저희가 대행을 해드릴 때에 대한 진행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견적 내고 계약하는 건 당연하니까 이건 넘어가고, 그다음 현장 조사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면 교육시설 입장에서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서 너네 건물이랑 학생 수, 통학로 같은 거 좀 조사를 해도 돼? 라고 하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뭐야, 누군데, 네가 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교육지원청에다가 문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를 하는 것이 맞냐,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조사는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런 것들까지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교육시설 측에 전화를 해서 우리는 이런 공사를 하는 사람인데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싶다, 그리고 실시해야만 한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협조가 필요하니 그거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겠다 해서 공문을 발송하고, 학교에서 조사해 줘야 될 내용들이 있거든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지, 학생들은 정문으로 출근이래, 등하교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줘야 되니까 교육시설에 연락을 하고 공문을 발송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그러면 실제 현장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현장 조사에 대한 내용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이 항목 있잖아요. 이 항목들을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건축물 조사, 뭐 통학로, 울타리, 출입구, 배치도 건물 전경 다 찍어야 되고, 건물 내부에 들어가서 균열 있는지, 폭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조사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조사를 할 때 어쨌든 학교 안에, 그러니까 교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복도 들어가서 다 육안으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행정실장님이나 아니면 교장 선생님 만나가지고 제도에 대해서 설명도 한번 해야 되고 공사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가 사실 시공사 입장에서 직접 하기도 좀 어렵고 난감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교육시설에서 만약 이 공사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절차가 됩니다. 어쨌든 이 조사를 하고 교육시설 담당자의 서명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까다로운 절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 현장 조사 내용에 대해서 뭐 정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안전하게 할지에 대한 계획들을 좀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 보고서 작성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납품한다고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 이게 사실 제출입니다. 그래서 제출해야 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학교에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독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청 같은 데 제출해야 되고,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 본부에 제출을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교육청에서는 이제 검토를 할 거고요. 그 검토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보완하고 종료하게 됩니다. 크게 절차는 이렇게 된다는 점 설명을 드렸고요.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견적 계약은 일단 넘어가고요. 현장 조사 준비할 때 뭘 조사해야 되냐,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보면은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안내서라고 작성을 어떻게 하라라는 매뉴얼입니다. 저희는 요거를 준수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설명드리면, 교육시설의 기본 현황에 대한 작성, 그러니까 건물은 어떤 건물이 있고 옹벽의 높이는 몇이고 상태는 어떻고 공사장과의 이격거리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싹 다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시설 이용자의 특성, 학생 수, 교직원 수 이런 거 다 해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예시인데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100% 보완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교육시설 담당자 확인란, 여기에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보통 저희는 행정실장님께 이걸 요청드리는데 이 서명을 해준다는 건 어떤 책임 소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서명을 받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이 서명을 받으려면 이 현황조사, 그러니까 손상 결함 조사에 대해서 깔끔하게 하고 설명도 잘해야지 서명을 해주신다라는 점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떻게 작성하냐, 뭐 이격거리, 고저차 이런 거 다 작성해서 배치도 그려야 되고, 그다음 학교의 울타리 그리고 주변 도로 폭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 다 조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상당히 빡센데 건물에 대해 상태 조사를 실시하고 손상 위치도를 작성해서 첨부해라. 사진이랑 도면까지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위치에 이런 균열들이 있었다, 이거는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이미 있던 균열들이다 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공사 다 진행하고 균열이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근데 사실 굴착이 막 깊지 않거나 뭐 발파 있지 않은 이상 사후에 비교해보는 일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균열에 대한 조사를 하는 용도는 이 교육시설의 상태가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판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공사의 영향이 이 교육시설 건축물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그걸 판별하기 위해서 사전에 균열 크기 같은 걸 다 조사를 해놨으니까 이걸 보고 판별을 하자라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대시설, 옹벽 같은 것도 다 해야 돼요. 만약에 학교 옹벽이나 담장 같은 것들이 가까이 있는데도 조사를 안 했다 하면은 보안 사항으로 나와서 현장 조사를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자 특성 같은 거, 이 정도로 하면 되게 디테일하게 한 거고요. 뭐 학년별로 학생 수까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요거까지 검토하진 않고 장애 학생이 몇 명 있냐, 그리고 뭐 장애 학생이 휠체어를 뭐 타고 다니냐, 그 학생들의 뭐 동선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조사를 실시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서명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거 방금 말씀드린 거는 다 현장 조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현장 조사는 현장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럼 우리는 안전관리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까에 대한 기초 자료예요. 그래서 현장 조사 자체는 뭐 하루 정도면은 다 끝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는 못해도 한 3, 4일 걸릴 거 아니에요. 보고서 작성하는 데까지는 못해도 5일에서 일주일 이상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이제 PDF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데 보통 200장에서 300장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PDF랑 책자로 제본해서 뭐 교육청에도 제출해야 되고 학교에도 제출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검토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검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검토하는 절차가 있고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검토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교육지원청의 판단입니다.
우리가 자체 검토하기에는 공사가 규모가 크고 위험하다라고 하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선택사항입니다. 뭐 무조건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직접 검토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받은 건데 너네 적정하게 잘 했다, 공사해도 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교육시설 안전이라는 데가 전문기관인데 전문기관에서는 이렇게 타당성 검토 의견서를 줍니다. 뭐 이런 것들은 적합한데 요거는 조금 조건부 적정이야, 뭔가 더 추가를 해줄래? 라고 하는 의견서들이 이 뒷장에 계속 이렇게 붙어요. 이 교육시설 안전원에 보내는 것들은 대부분 조건부 적합이 나온다. 적합이 나오는 경우는 저희가 한 10%? 나머지 조건부 적정이 한 85%, 부적합이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뭐 가설 울타리를 아예 설치를 안 해, 뭐 낙방을 설치를 안 해, 이러면 낙방은 사실 용도가, 그러니까 사람법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건데 여기서는 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낙방을 설치해라, 그래서 설치하지 않으면 부적합이다 라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부적합 비율은 한 5% 정도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검토 의견이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치 결과서를 작성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조치 결과서인데 조치 계획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조치 결과서는 3일 이내에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조치 결과로 내는 거고, 3일 이내에 조치를 할 수 없어, 이거 어쨌든 공사할 때 이제 계속 해 나갈 거야 라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조치 계획서를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완은 두 가지 종류다. 조치 결과, 조치 계획. 그러면 안전수 평가 끝난 거냐? 그쵸.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거에 대해서 학교랑 감독기관에 제출하면 사실 끝이에요. 여기서 그래 조치 계획서 우리가 검토했어 라고 해서 다시 시공사한테 통보를 해주진 않습니다. 조치 계획서가 되면 끝이다, 이거에 대한 회신이 없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근데 한 가지 이제 시공사분들께서 좀 무서워하실 만한 것, 이건 뭐냐면 이행 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에서 어떻게 안전관리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수립이 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 결과서와 조치 계약서로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실제로 공사를 할 때 제대로 이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거를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게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의 근간이거든요. 여기서 안전확보 요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허가권자에게 안전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사 생각보다 더 위험하게 하는데, 안전관리계획 수립한 거대로 안 하는데, 그러면 이 안전성 평가 이행 확인을 교육시설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공사 중지 및 제한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아직까지 뭐 공사 중지된 건 저는 한 번도 못 보긴 했어요. 그리고 건물 규모가 작거나 굴착이 없거나 발파가 없거나 그러면 이걸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재건축, 재개발 현장, 아니면 지하철 발파 현장 이런 데는 요거를 요즘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요것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교육시설 안전평가가 실제로 진행될 때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거든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저희 으뜸한전기술 채널을 구독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은 좋아요만이라도 여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따봉 버튼입니다. 따봉 버튼. 이 거꾸로 된 거 누르면 안 됩니다. 네, 저희는 다음번에 또 교육시설 안전평가 설명 자료 만들어서 또 올 테니까요. 필요하시면 저희 이렇게 번호 있고 하니까 의뢰하시면은 신속하게 정확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